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에서 발행한 이 책, 투자 거장들의 명문 선집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책을 엮은 분이죠. 찰스 앨리스가 쓴 투자자로 성공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한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벤트 진행했었죠. 네, 이벤트 미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자로 성공하는 방법을 나눠주세요 였는데요. 네,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네, 총 122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122분이면 정말 많은 거네요. 그렇죠. 저희 생각보다 훨씬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공지를 드렸을 때는 30분께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60분께 선물을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선물 받으신 분들은 지금 그 동영상에 댓글로 인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 아빠님은 댓글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전 솔직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장에서는 네. 원칙을 지키는 게 쉽습니다. 네. 이 원칙을 지켜도 올라가고 저 원칙을 지켜도 올라가거든요. 그쵸.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이렇게 뭐 시장이 좀 하락하고 이런 장에서는 이 원칙들을 지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 예상과 틀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대로 지키는 게 맞나? 네. 뭐 지금이라도 어떻게 정리를 해, 막 이런 생각 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댓글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다 그런 상황을 같이 겪고 계시면서도 이 원칙들에 대해서 지켜 나가고 있다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진짜 나도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댓글 저희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투자 원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테마별로, 좀 주제별로 묶어보니까 총 5개의 테마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하나씩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꼽아주신 투자자로 성공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에 관련된 사연 하나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일고님의 댓글입니다. 성공 투자의 전제 조건은 열린 자세로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나와 반대 의견에도 기꺼이 함께 고민하는 자세라 생각합니다. 시장이 무서운 이유는 저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이 서로 싸우며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늘 배운다는 태도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 위험들이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정말 공감이 가는 댓글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어떤 증후군이랄까, 병,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황금 손가락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겸손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세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게 어떨 것인가 분석도 이제 깊게 하고 하다가, 그래서 종목을 고른단 말이에요. 찍었어요. 오르는 거예요. 네, 손가락으로. 찍었는데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다가 수익을 실현하고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또 찍었습니다.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한 2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어떤 너무 지나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고 공부한 게 이게 다 맞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 과도한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럴 때 항상 또 위기가 닥치더라고요.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기도 하고 갑자기 시장에 없던 변동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손실을 또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황금 손가락 증후군이 생길 때 조심해야 된다. 이게 시장의 오래된 격언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투자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격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좀 투자를 해봤더니 이건 무조건 이게 맞아라던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태도로는 뭔가 성공적 투자를 갖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시청자분들이 꼽아주신 투자자로 성공하는 방법 2번째는 공부입니다. 그 관련 사연을 하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재훈님의 댓글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 투자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목표에 따라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장기 투자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단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고 이는 공부와 경험으로만 터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리페님의 글도 있는데요.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워런 버핏과 같은 고수들의 노하우를 깊이 연구하고 이해해서 이를 수시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로운 게 투자자니 전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여기고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이제 꼽아봤는데요. 이게 앞에 우리가 겸손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겸손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무조건 다 맞으면은 그렇죠. 공부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사실은 또 이게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내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의심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또 겸손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둘이 같이 흘러가는 부분도 있지만 둘이 약간 서로 경계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저는 이 댓글들 보면서 과거 그 CNBC 기사를 통해서 봤던 구절인데요. 예. 워렌 버핏은 평소에 하루에 보통 50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서 학습을 하는 그 뭔가 배우려는 자세에 대해서 뭔가 많은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러면 세 번째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꼽아주신 투자자로 성공하는 방법 세 번째, 바로 인내입니다. 예, 인내라는 게 이게 정말 공감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의미도 있고 좀 힘든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발적이기도 하고 비자발적이기도 하고. 사연이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네, 이창민 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투자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관점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수정되어서 마치 과일나무에 열매가 가득 열리듯 경험이란 자양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투자자는 계속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인내는 외부 환경이나 투자 대상 자체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입니다. 투자 대상이 본격적으로 정상 궤도에 올라 시장에서 가치를 반영해 줄 때까지는 외로운 나 자신과의 싸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지킨다면 투자자로서 생존하면서 자본시장 참여자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투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는 데는 공부가 필요하죠. 공부가 필요하고 그거를 인내하는 자세도 필요한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기다리면서 또 겸손한 자세로 이 가치가 변동되는 건 없는지도 계속 또 의심하고 맞아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인내심만 가지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그냥 물린 거고요. 방치죠. 네, 방치인 일종의,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서 보지만 그 가치가 계속 내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끊임없이 관리를 해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되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뽑은 댓글이 또 하나 있거든요. 네네. 김태환님의 댓글이었는데요. 중시하는 것은 장기 투자겠지요. 이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정기적 투자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이때 기대 수익률에 대해 생각을 하며 일정 시기에 들여다보며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신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물가지수 플러스 3%를 적정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산 배분은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같이 적어주셨고요. 원칙을 가지고 그거를 인내하면서 지켜가시는 이 부분은 어떤 그 투자를 하면서의 원칙인데 이게 꼭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꼭 분기에 한 번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룰이 있는 건 아닌데 이분은 어떤 경험적으로 이제 이런 룰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과거에요. 주식시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정보. 네네.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다 해봤는데 제가 내렸던 결론은 그겁니다. 뭐가 됐든 시기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그건 시장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다만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엠리님께서 장기 가치 투자하는 길은 정말 외롭고 힘든 길인 것 같습니다. 내 투자 철학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의심과 싸워나가는 고독한 길이지만 거장들의 지혜를 습득하며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그 동수신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 여기서 시간은 내 편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시간은 내 편이라는 게 인내의 다른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소개를 드려봅니다. 기다리면 내가 믿고 있는 원칙이 변함이 없다면 결국은 시간이 내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런 얘기시네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렇게 말로는 인내하니까 되게 쉽게 뱉는데
이거를 저희 정말 투자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고 그만큼 정말 힘들고 가치 있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원칙이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약간이나마 덜 괴롭게 만들어주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시청자분들이 꼽아주신 투자자로 성공하는 방법 4번째, 잃지 않기입니다. 네. 레모네이드님이 적어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자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률에 방점을 두고 투자에 임하지만 그보다는 낮은 수익률이더라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복리 수익률을 얻는 것만으로도 심리를 지키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 저 같은 주린이들이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안정적인 지수 ETF나 성장하는 섹터 ETF에 적립식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것도 좋지만 저는 천천히 경제적 자유를 이뤄가고 싶어요. 크게 얻는 것보다 꾸준히 잃지 않는 게 중요한 때구나라는 걸 요즘 또 특히 절감하고요. 과거에는 저는 그 잃지 않는 투자가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요새 그 워런 버핏의 스승이죠. 벤자민 그레이엄의 예.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이 좀 등장을 해요. 이런 거죠. 어떤 종목에 내재 가치가 있으면 예. 그 주가가 이 종목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이 종목을 매수하는 어떤 투자 방법, 이 정도로 개념을 잡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투자의 거장들 혹은 투자의 대가들은 자기만의 잃지 않는 어떤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고 그에 맞는 원칙들을 세워서 꾸준하게 지켜나가고 있더라.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더라 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사실 아까 네. 그 레모네이드님의 댓글 자체에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죠? 네. 그러니까 적립식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잃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어떤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공부를 해봤더니 이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언제 살까? 지금 가격을 봤더니 좋아 보여. 몰빵!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랬다가 시장이 빠지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장기적으로 맞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때 이제 적립식으로 사면서 내가 이때가 맞는 것 같지만 다 사는 게 아니라 일부만 사는 거죠. 그리고 오르든 빠지든 그 다음에 또 일정 기간 있다가 또 사고 그 다음에 또 사고 이게 몇 번에 나눠서 사야 되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에 성공한 적이 있어요, 사실. 네.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 금융위기 때 얘기인데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뭔가 주식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도 될지 더 빠지고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을 한참 하다가 제가 그때 투자할 수 있는 돈을 6으로 나눴어요. 네. 6으로 나눠가지고 네. 그 6분의 1씩 6개월 동안 샀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요. 네. 왜냐면 첫 달에 산 다음에 두 번째 달에 살 때 첫 달보다 더 빠졌거든요. 첫 달에 몰빵을 질렀으면은 두 번째 달에 그쵸.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겠죠. 네. 그렇지만은 두 번째 달이 됐을 때 제 마음은 어떻느냐면은 저에게는 아직도 6분의 5의 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생각이거든요. 6분의 1만 썼잖아요.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도요, 이게 잠깐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반등해서 다시 V자 반등으로 갈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그냥 산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또 어떻게 됐는지 아실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상당히 많은 수익이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뭐 6개월로 할 수도 있고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 투자 돈과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 하나는 이런 식으로 원칙을 지켜나갈 때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좀 더 앞에 내가 내세웠던 원칙들, 즉 가치를 공부를 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 어떤 종목이나 펀드나 ETF를 샀던 그 마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 댓글을 읽으면서 이게 참 되게 공감이 가고 정말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꼽아주신 투자자로 성공하는 마지막 5번째 원칙 지키기입니다. 국대 가즈아님께서 예.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꼭 가셨으면 좋겠네요. 예. 성공적인 투자 방법은 실패와 성공을 두루 경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투자 원칙을 만들고 흔들림 없이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현실 감각, 시장의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경제신문을 항상 구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분석해놓은 자료 등 누구나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료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국내외 뉴스, 경제지 등을 통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며 자신의 투자 원칙을 한 걸음 한 걸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5번째 원칙이 네. 앞에 이제 4개하고 다 이제 맞닿아 있는 그쵸. 부분인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뭐 공부라든가 뭐 처음에 이제 겸손으로 시작해서 뭐 공부라든가 이제 잃지 않는 거 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네. 그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4번째 저희 원칙이랑 5번째 원칙을 합치면 예. 그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이 나오더라고요. 그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이 number 1, never lose money. 예. 네. 돈을 잃지 그쵸. 마라. 네. 네. 그리고 number 2, never forget number 1. 네, 첫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인데 그 저희가 이야기했던 딱 4번째, 5번째를 합치면 워렌 버핏이 주는 투자 조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댓글이 뭐죠? 사심 가득한 댓글이 있는데 예. 그 문재선님께서 그 올리브님은 작년 여름쯤 당신은 주식인가 채권인가도 번역하셨는데 정말 바쁘셨을 듯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네,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세 투자연금센터에서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어떤 투자나 혹은 노후 준비 관련된 해외 서적들도 꾸준하게 번역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언급됐던 주식인가 채권인가 책은 저희가 그 온라인 판권도 구매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심심할 때 오셔서 한 번씩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주신 댓글을 통해서 투자할 때 꼭 기억하면 좋을 만한 투자 원칙 5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겸손하게 공부하고 또 인내하면서 또한 잃지 않으면서 이 원칙들을 지켜나가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힌트를 얻어봅니다. 예, 저희가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다른 댓글들이 많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벤트 영상을 클릭하셔가지고 참여한 분들 댓글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살펴보시면 요즘같이 좀 약간 투자가 힘들잖아요. 답답하죠. 그럴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